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썰 대내 전대현님께서 사연이 아니죠. 질문입니다. 질문. 질문을 주셨습니다. 자, 질문을 주신 대내 전대현님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붕어 형, 시내버스 첫차 타면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타시나요? 시내버스 첫차가 사람 많이 안 탈 줄 알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. 네, 맞네. 포장 방송에 왔던 그 친구네. 자, 아니 근데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예요?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? 아니 버스 기사분도 아니잖아요. 이걸 어떻게 알아요? 첫 차 타면 연세대 분들이 많이 탄다. 보통 첫 차가 5시나 5시 20분?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대구가 한 첫 차가 한 5시 20분? 그 정도인데? 혹시 최근에 첫 차를 타셔본 적이 있습니까? 보통 웬만해선 첫 차를 타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, 사실. 여러분들 왜냐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잖아요, 사실. 아, 어제 버스 첫 차 탔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타셨다. 아, 연세가 드셨다고 하는 거는 환갑이 넘으신 분들. 네. 보통 버스 첫 차가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시내버스 첫 차가 보통 오전 5시 한 30분이나 잡으시다. 보통 요 정도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5시 30분에 버스를 탔다는 거는 저분들은 4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. 맞죠? 오전 5시 30분 차를 예, 탔다는 건 적어도 오전 4시쯤에 이제 기상을 하신 거죠. 철자가 4시라고요? 음, 그 님보스가 4시면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적을게요. 아 그냥 뭐 대그냥 이란 두 개. 그러니까 전두현이 타는 버스가 4시면 그분들이 그 시기가 한 3시 이전에 일어났을 거예요. 늦어도 3시에 일어났을 거예요. 3시에. 뭐 씻고 밥 먹는 시간까지 뭐 간식 같은 거 먹는 시간까지 했을 때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을까. 늦어도 3시. 아무리 늦어도.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죠. 엄청 말도 안 되게. 근데 여러분들 이해 못하죠. 맞죠? 왜냐면 그 시간대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.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대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. 에이, 없습니다. 그럼 그 시간대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뭘 하길래? 맞죠?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?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, 어, 이게 좀 가슴 아픈 말이긴 해요.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한간 넘으신 분들 얘기할 거예요. 전대님 말씀하시는 게 한간 넘으신 분들. 솔직히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시간대 타시는 분들 중에 놀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다 일터로 가는 겁니다. 이게 좀 씁쓸한 얘기죠. 왜냐하면 60대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나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젊은이보다 훨씬 더 일찍 부지런하게 짐을 싸들고 나온다는 거잖아. 그렇지 않나요?
우린 저 시간대 대부분 자고 있을 거예요. 보통 일반 젊은 사람들 뭐 일찍 일어나 봐야 7시, 10시 반? 뭐 그 정도겠죠. 왜냐하면 보통 출근 시간대가 8시에서 9시 사이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보통은 10시 반에서 7시?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요? 아니면 회사가 코앞에 있으면 7시 반쯤에 일어난다거나 하겠죠. 그런데 저분들은 4시쯤에 버스를 탔다는 거는 뭐 수도권 기준으로 4시에 버스를 탔다는 거는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무조건 일어났다는 거죠. 뭐 근데 저분들이 안 씻고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절대로. 왜냐하면 잠을 일찍 일어났는데 안 씻잖아요. 그럼 잠이 안 깨요. 잠이 안 깨. 잠이 깨기 위해서라도 씻어야 돼요. 그리고 버스 첫차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사람이 빠질 때 빠지는 거하고는 달리 사람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. 자,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탄다는 거는 저 나이 드신 분들이 놀러 가려고 많이 타지 않아요.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. 그 시간대. 놀러 갈 것 같으면 시내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를 타겠죠.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저 시간대 뭐 버스 터미널 간다고 하면 버스가 없어요. 저 시간대. 또 고속버스도 또 저 시간대 운영하는 버스가 없어. 전대님 안 그래요? 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없었으면 없었지 덜 하진 않다는 거예요. 그럼 저분들이 가는 방향은 어디겠습니까? 일하러 가는 거죠. 무조건 일하러 가는 거예요. 거기 타는 사람 50명 있으면 나이 드신 분도 60대 이상 50분 있으면 50분 전부 다 일하러 가는 겁니다. 사실 쓰라죠, 맞죠?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분들 대부분 옷차림이 작업복이거나 허름한 옷을 입을 거예요. 옷차림이거나 연장이나 도구들을 챙긴 가방들을 다들 메고 타실 것입니다. 아마 저 지금 아침 일찍 버스 타는 사람 중에 정장 입고 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옷차림을 보셨나 보네, 전대현님이.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그 누구도 없어요. 100명을 타면 100명 중에 정장 입고 뭐 서류 가방 메고. 네네. 보통 저런 겁니다. 보통 그냥 작업복. 그러니까 작업복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그냥 뭐 왜 옷 그 왜 작업 편한 옷 있죠. 편한 옷. 뭐 그 운동복 같은 거. 운동복이거나 아니면 왜 건빵바지 뭔지 아시죠? 왜 여기 허벅지에다가 주머니 있고 아니면 조끼 같은 거 아니면 그 패딩에 조끼 주머니 많은 거 할머니들 보자기에다 물건 잔뜩 타시고 이것도 아마 다를 텐데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분들이 목적지 중에 가장 많은 곳은 거기일 겁니다. 음, 인력사무소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. 인력사무소. 네, 전투복 바지. 그 군대 바지, 그 군대 야상이나 전투복 있죠. 그 명찰 뗀 거. 옛날 군복 같은 거, 아니면 깔깔이 같은 거. 이게 옛날 야상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. 왜냐면 옛날 야상이 좀 편하거든요. 주머니가 많거든. 그리고 재질이 좋아가지고 옷이 안 떨어져요, 이게. 야상, 여러분 야상, 군대 야상 아지 육군 같은 거? 안 떨어집니다, 그게. 정말 옷이 좋아요. 작업복으로 그만한 게 없습니다. 야상이나 뭐 전투복 바지 같은 거. 이게 뭐 어디 쓸려도 우리 웬만한 뭐 그 뭐 노스페이스 이런 것보다 더 좋아요, 솔직히. 작업하기에는. 그래서 군복 바지 많이 씁니다. 왜냐하면 이게 단단하고 찌겨서 어디 긁혀도 상처가 잘 안 나요. 그래서
군부 바지 같은 거 많이 입으실 거예요. 안전화. 그리고 군부 바지에다가 안전화. 그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여기일 겁니다. 인력사무소. 인력사무소 가장 많이 갈 거예요. 여기가 1등일 겁니다.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굳이 저렇게 일찍 나설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데 일찍 나서야 돼요. 왜냐하면 일찍 가야 일찍이 도착해야 선착순으로 일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력사무소 갈 때 가장 일거리 빨리 받는 방법은 일찍 가가지고 대기 빨리 끊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. 먼저 와가지고. 그러니까 저렇게 일찍이 차차 타고 가는 사람들 몇 번 가본 사람, 처음 가본 사람이 아니라 몇 번 가본 사람이고 오늘만 버스를 탄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버스를 탈 거예요. 이 시간대. 저분들이 4시 타가지고 한 5시 이전에 인력사무소에 도착을 하겠죠. 도착을 해도 이미 먼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저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온 사람들. 네. 제가 알기로 인력사무소 가면 늦어도 5시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. 근데 막상 가면 5시에 도착을 해도 아마 2시간 동안은 기다려야 될 거야. 1시간, 2시간 동안. 근데 먼저 기다리고 먼저 자리 지키고 있어야 그나마 일감 받아갈 수가 있지.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력사무소 가도 인력사무소에 100명이 가도 100명이 다 일거리 못 받아옵니다. 재수가 없으면 100명이 갔다가 30명을 일거리 받고 남은 70명은 그냥 집에 갑니다.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을 거예요.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일찍 온 30명만 일거리 받아고 나머지 70명 그냥 공수래 공수거 2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. 커피 마시다가. 그래서 몇 번 가본 사람들 아는 거예요. 일찍 가야 내가 자리가 있다. 일찍 가가지고 자리 지키고 먼저 어, 기다리고 있어야 일거리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. 그분들은. 네, 보통 인력사무소 가시는 분들이 한 5시 사무실에 보통 5시나 늦어도 5시 반쯤에 기다리고 있으면 가방 메고 가방에다가 뭐 연장 필요한 거 뭐 몽키 스패너나 망치 같은 거 아니면 드릴이나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거 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럼 왜 가방을 맨지 아세요? 전두현 이것도 얘기해 줄까요? 그러면 그분들은 왜 가방을 자 그분들은 왜 가방을 다 메고 있을까? 이것도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가방을 메가 있던 것 자체가 그것도 가방도 그냥 가방이 아니라 가방이 하면 굉장히 짐이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. 예, 짐이 많이 실려 있을 겁니다. 큰 가방과 백팩 같은 거 가득 신고 갈 거예요. 그냥 최소한의 물건만. 아 요시무나님 그 슈퍼챗 말고 투네이션 해주시면 안 됩니까? 투네이션? 투네이션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투네이션 좀 설명 좀 가르쳐주세요. 저 매니저분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요시무나님. 요거 진행하고 있으니까. 왜 가방을 다 메고 있냐면 가방이 뭐 들어있겠어요? 가방이 대부분 연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연장. 예, 엄청 큰 배낭. 왜냐? 엄청 큰 배낭 있어야 연장을 많이 싣잖아요. 연장이 뭐가 들어있겠어요? 망치는 기본이고 뭐 벤치, 몽키 스패너, 그리고 뭐 드릴, 각종 공구들. 예. 그럼 이 무거운 걸 왜,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, 아니, 그냥 몸만 가면 되지, 왜 저걸 왜 들고 갈까 생각하는데, 맞잖아요, 전두현님. 아니, 그냥 몸만 가면 되지, 왜 저렇게 무거운 걸 바리바리 싸들고, 어디 뭐 전투 가는 것도 아니, 왜 저렇게 가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. 그분이 무식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어. 우리 그게 현명한 거예요. 왜냐하면, 연장이 있고, 연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, 기술이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기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인력에서 일터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냥 아무 기술도 없으면 안 뽑혀요.
정말로. 아니면 힘든 일 한다거나 몸으로 때우는 일. 그러니까 연장도 이거 기술 다르다. 혹시 여기 뭐 그 연장술 다룰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? 하면 예. 그 사람도 연장 가지고 있으니까 저 연장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 다뤄봤습니다. 뭐 용접점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? 하면 손 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먼저 가는 거야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뽑히는 거예요. 아무도 없이 그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봤는데 안 뽑아주는 거야.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가더라도 뭐 좀 뭐 다뤄봤다.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.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저 뭐 벽돌 좀 옮겨봤다. 연장좀 다뤄봤다. 못질 잘합니다. 이렇게 가식으로 떨어야 일터에서 몇 명이나 내가 뽑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거기도 나름 경쟁이 있어요. 이력사무소 무조건 간다고 일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요즘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. 정말로. 그래서 뭐라도 뭔가 좀 할 줄 알고 기술이 있고 이쪽 바닥에 좀 오래 몸담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면 일도 못하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짜증 내잖아요. 그러니까 저분들이 가방을 쥐고 가는 거예요. 혹시나 뭐 호명할 때 여기 혹시 뭐 기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? 하면 이제 저 기계 다뤄봤습니다. 하면 저쪽 차 타세요. 데리고 가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분들이. 그러면 아까 아침에 일찍 타신 분들 중에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인력 사무실로 갈까?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인력 사무실로만 갈까요? 자, 인력 사무소로 가는 사람 외에도 청소업체, 어, 경비업체 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. 자, 여러분들 왜 길 가다 보면 새벽에 왜 쓰레기 왜 차에 옆에다 올라타가지고 쓰레기 있죠? 쓰레기 같은 거, 음식물 짬 같은 거 왜 털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 이래 순회 공연 하듯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. 물론 그분들도 있긴 한데 다른 차도 있거든요. 청소업체 같은 거. 물론 그분들 새벽에 일을 하시긴 해요. 아니 새벽에 작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청소업체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. 보통 그런 사람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모여야 되니까 아니면 경비업체 경비원 그러니까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말고도 뭐가 있냐면 저기에 공장 같은 데 있어 공장 같은 데 근데 그 공장 같은 데는 보면 교대 시간이 굉장히 짧은 데가 있어 뭐 교대 시간이 뭐 6시에 교대다 그러면 5시 반에 그 근무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일찍 나와야 되죠 버스 타러 근무지가 멀면 멀수록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력 사무소 그중에 소수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할머니 분들은 보통 행상하시는 분들 행상하시는 분들 그 자판 늘어놓고 이제 뭐 채소 같은 거 파시는 분들 네, 그런 분들 근데 이거 얘기하고 나면 사실 좀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 씁쓸하죠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렇게 일하신 분들 중에 과연 젊었을 때 놀았던 분이 있을까? 젊었을 때 그냥 마냥 편하게 놀고 있던 사람이 있을까요? 아닐 거예요. 젊을 때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.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 이제 출가 못한 이제 애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자식들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결혼 비용도 충당해야 되고 아니면 노후 대위를 못하고 하시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가 돼 있고 뭐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저렇게 아침 일찍 일나가지고 새벽에 졸린 눈 이렇게 비벼가면서
줄 서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겠지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거죠, 보면. 물론 새벽에 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좀 냉정하게 보면 그런 거죠. 냉정하게 보면 뭘 할 수 있냐면, 나이 먹어서 어떤 노후나 기본적인 어떤 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나이 먹어서도 좀 아침 일찍 이렇게 움직여서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여러분 생각해봐요. 인력 사무소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청소업체도 힘든 일이고 경비업체도 힘든 일이에요. 다 따지고 보면. 우리나라에 보면 나이 리시브데이 하는 일 중에 뭐 정규직이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. 다들 어떻게 보면 뭐 3D 같은 이들, 허드렛일 같은 일 많이 하죠. 허드렛일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 좀 뭐 전도연도 그렇고 우리가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돼. 지금부터 헛돈 안 쓰고 좀 모아 놓으셔야 돼요, 여러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지금 뭐 뭣도 모르고 뭐 빚잔치하고 뭐 젊으니까 괜찮아하고 사연 보냈습니다. 요시무라님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분들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. 저분들보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지금 새벽에 출근하신 저분들보다 훨씬 더 힘든 노후를 보내시고 될거 어떻게 보면 저분들은 나을 수도 있는 거야. 지금 우리 세대보다.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한 35년, 40년 되면 딱 저분 세대가 돼요. 맞죠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모은 돈도 없다. 그러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지금 우리가 60대가 되잖아요. 그 저 노가다나 저런 경비업체 청소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질 겁니다.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질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지금도 저분들 저 일하는데 나는 경쟁을 뚫고 해가지고 선발돼가지고 일하는 거예요.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. 경비업체도 서로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, 요즘에. 그 우리가 만약에 저 나이대가 되면 저런 일이 과연 남아있겠거니와 저 일을 하려고 도대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지원을 하겠냐 말이죠. 훨씬 더 많겠죠. 3배, 4배는 많겠죠. 나중에 가면 저희도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 하고 싶어도.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, 여러분. 명심하셔야 된다니까. 저분들이 지금 살아갈 노후보다 우리가 살아갈 노후가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헛돈 쓰시면 안 됩니다. 헛돈 쓰시면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모아 놓으셔야 돼요. 대비하셔야 됩니다. 어. 새벽에 저렇게 힘들게 일터에 가려고 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셔야 돼. 나중에 새벽에 저렇게 일터 가더라도 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, 그냥. 선택 못하고 그냥 집에 바로 그냥 쓸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이 글을 보고. 전현님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? 아,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. 음. 열심히 사는 게 참 불법. 뭐 배울 점도 많다. 뭐 새벽에 여시는 분들이 많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제대로 노후 대비나 자산 관리 똑바로 못하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나중에 저분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구나. 힘들게 살 수 있구나. 그거를 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전두현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아무튼 전두현님 이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. 이번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